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를 오늘 돌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승이 나온 건데요. 지금의 상승을 추세 전환의 신호로 봐야 될지,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한 속임수로 봐야 될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드림의 데니입니다. 진짜 대리님 맞으세요. 오늘 모자를 쓰신 게 아니고 다운 펌을 하고 오셨다. 머리가 잘 눌렸죠? 오늘 머리 예쁘게 하고 오셨으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브리핑 복귀 한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하락 추세를 3번에 돌파한 경우가 없었다 말씀을 해주신 게 지난번이었는데 맞죠? 이번에 돌파를 했어요. 맞아요. 대니님께서 대표적인 약세 패턴으로 보는 이브닝 스타 패턴이 나왔는데 이것 또한 바로 상승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술적 약세를 단숨에 돌파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돌파는 성공한 건 팩트고요. 일봉 마감했기 때문에. 네. 지난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때 제가 최근에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하락의 전망은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 폐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폐기를 하고 이 다음 저항 레벨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가 또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던 명분이 핵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가장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게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겁니다. 미국은 이란이 앞으로 절대 우라늄 농축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20년 농축 중단이라는 구체적 기한을 정해서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한 자리 숫자 5년 정도의 기간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죠. 미국은 무기한 중단 요구가 협상에 불리하다는 걸 알고 한 걸음 물러선 건데 이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현재 불확실성 자체는 조금 증가한 추세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이란이 2주 안에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는다면 재미없을 거다 하면서 다시 엄포를 놨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트럼프의 말을 믿지 않는 듯 그냥 크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시장이 상승했다는 건 당연히 유가도 어느 정도 하락했다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장 유가가 내리고 시장이 상승했다는 게 아니라 유가의 상승분이 물가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는 겁니다. 전쟁 전과 비교해서 최소 30% 이상 상승한 유가는 물가 상승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요. 여기서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요. 유가가 오르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물가에 반영이 되더라는 건데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는데 제한이 생길 거고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 자산은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우리도 앞으로 최소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는 시장이 이를 선반영해서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니님, 유가가 물가에 늦게 반영되는 이 현상이 앞으로 통화 정책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것 또한 선반영했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고 호재는 호재가 아닌 것처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은 분명 좋진 않거든요. 근데 결국 제롬 파월이나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될 케빈 어시인데 지금 시장의 최근 인터뷰를 봤을 때는 매파적이진 않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약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장은 다 이미 반영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의 시장 상승에 마냥 좋아하기보다는 일단은 선반영된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실제 가격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해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순서부터는 기술적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이브닝 스타예요. 대표적으로 이브닝 스타는 고점에서 나오는 캔들 패턴이고요. 모닝 스타는 저점에서 나오는 캔들 패턴입니다. 자, 일단 이브닝 스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이브닝 스타 안 좋은 거예요. 하락 반전 추세이고요. 조건은 갭상승이라 나와 있는데 그냥 장대 양봉이면 됩니다. 그 다음 캔들은 윗꼬리를 달았던 무언가, 음봉도 괜찮고 양봉도 괜찮아요.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세 번째 캔들이 이 양봉의 시가를 훼손하는 순간 추세가 안 좋아진다라고 보통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보이는 하락 추세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타하거나 혹은 뭐 장기 투자할 때도 이와 같은 이브닝 스타가 나오면 일단은 도망가야 돼요. 일단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저 라이브를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거기서 제가 어저께 이브닝 스타 나왔으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최근의 패턴을 봤을 때는 하락이 좀 무게를 더 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데이터는 단기 고점이라고 봤었던 구간에서 이브닝 스타가 나왔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건 비트코인이 2월 6일 이후에, 그러니까 저점이 형성된 이후에 나왔던 비트코인 상승 추세입니다. 2월 6일 이후에 이런 추세가 나왔었죠. 상승 추세 나왔습니다. 여기서 유의미하게 볼 수 있었던 단기 고점 부분들을 본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캔들이 이 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왔고, 그리고 양봉의 시가를 훼손했죠. 시가를 훼손한 다음에 단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쵸? 네. 첫 번째는 하락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양봉, 그리고 꼬리, 양봉을 시가를 훼손하는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추세가 하락했습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두 번째 나왔던 구간도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도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이 다음에 아래 꼬리를 닳고 저가 매수형 캔들이 나온 다음에 윗꼬리 캔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대 음봉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래 꼬리를 단 저가 매수형 캔들의 시가를 훼손한 다음에 추가 하락했어요. 어쨌거나 이것도 이브닝 스타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총 1번, 2번, 3번이라는 우리가 구간을 예시로 봤을 때 최근 2월 6일 이후에 나왔던 이브닝 스타는 모두 하락의 무게를 뒀을 때 좋은 트레이딩 성과를 내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네 번째 보시면 양봉, 그리고 윗꼬리, 그리고 이 시가를 훼손했고요. 그리고 이 전에 있던 오더블럭 시가까지, 최저가까지 훼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걸 말아 올렸어요. 네. 오. 제가 지금 과거 차트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24년도 1월달 이후로 고점 부근에서 이브닝 스타가 나온 다음에 반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그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이브닝 스타를 돌파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건 추세가 돌파가 나왔다, 혹은 이 하락의 움직임은 가짜거나 혹은 요게 가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만한 추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단순하게 이브닝 스타를 돌파했다 그래서 간다가 아니고 이거 말고 다른 근거 더 있어? 또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아나운서님? 세 번째 그쵸. 돌파한 적이 없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돌파를 했어요. 했죠. 네. 근데 앞에서 이브닝 스타도 돌파를 한 적이 없었는데 네.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적인 되게 케이스잖아요. 그럼 그게 배경이 뭐였나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맞아요. 오. 예, 아까 앞에서 짚어주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한 거죠. 아. 그럼 이게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대감이 연속성을 띨지 안 띨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럼 지금 상승은 가짜인가 진짜인가 보다는 가격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추세 반전이 나오는 구간은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 시점이라면 저희가 이제 약속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약세 관점을 폐기한다. 그럼 약세 관점을 폐기하는 겁니다. 그럼 올라가는 거의 시장은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너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락의 시작점이 작년 10월 5일, 노란 색깔 첫 번째 여기가 10월 5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이 하락 지점이 여기 2월 6일이죠. 이 하락 파동의 피보나치 레벨을 우리가 보통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하락한 다음에 되돌림 어느 구간에서 저항이 많이 나오고 반등이 많이 나오냐. 보통은 0.236 레벨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이 추세는 이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3월달 중순에 한번 이 0.236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돌파 시도를 했죠. 근데 지금 돌파가 거부됐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더블 탑의 형태로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저점에서는 하방을 이탈하는 저점 형태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단기 고점에서도 이렇게 고점을 깨는 형태의 추세 전환형 캔들이 많이 나와요. 패턴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해당 구간을 돌파해서 안착하고 횡보한다라고 본다면 다음 저항 레벨인 0.382 구간까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추세 돌파까지는 확인을 잘했고 이브닝 스타를 돌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격 롱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추가적인 베팅 규모를 조금 더 늘리는 구간은 그럼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이 해당 구간에 돌파를 완벽하게 하고 안착했을 때 횡보할 때가 추가적인 비중을 실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술적인 내용들을 봤고 그럼 지금의 상승이 진짜 수급에 의한 상승인 건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0.236 레벨 안착 돌파의 여부를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이거 실시간으로 전략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데가 있잖아요.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이잖아요. 텔레그램 안에서 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소통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꼭 타고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온체인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항상 첫 번째로 보는 건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수요가 늘었나 줄었나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지금 가격은 올랐는데 미결제 약정은 크게 늘지 않았어요. 가격은 올랐습니다. 고점이 돌파했죠. 미결제 약정은 아직은 돌파 못했어요. 그런데 레버리지 비율은 계속 저점이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거나 비추세 횡보할 때 레버리지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락장 구조에서는 항상 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하락, 상승의 방향성을 딱 얘기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추세를 돌파했으니까요. 저희는 가격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온체인 데이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에 좀 유의하자 정도로만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행인 거는 지금 채굴자들이 크게 매도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연재님,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한 개 채굴하는데 8만 달러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7만 5천 달러죠. 네. 그럼 손해잖아요. 완전 예. 손해죠. 근데 이게 2022년도에는 러우 전쟁 이후에 FTX 그리고 시스템 위기 같은 이런 게 터지면서 채굴자들이 패닉을 하면서 이제 현물 물량이 막 들어오면서 시장을 일부 눌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채굴자들의 큰 물량 이동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전 하락장과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했을 때 채굴자들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처럼 상승 모멘텀 약한 시장에서는 채굴자들의 물량이 오히려 큰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채굴자들의 움직임 없다. 손해를 보더라도 존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볼 데이터는 거래소 순위 출근량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서 보는 건요,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초록색인 거는 입금, 즉 거래소에 매도하려고 입금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빨간색은 출금, 즉 매집하고 있다. 거래소에서 매도할 의사가 없어서 거래소 밖으로 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건 오늘이고 이게 어제거든요. 어제 보시면 3월달 들어와서 3월 20한 5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유의미한 볼륨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나 이런 시장에는 매도 압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럼 지금 수급이 조금 더 연장되고 이 상승이 좀 더 이어질까라는 궁금증으로 볼 수 있는 네. 수급 데이터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쉽게 말해서 미국 기관들 혹은 미국 개인들의 투자의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는 수급 지표거든요. 쉽게 말해서 음수는 매도가 좀 강하다라고 보는 거고, 정확히는 코인베이스 가격과 바이낸스 가격을 두고 코인베이스가 비싸면 양수, 그리고 바이낸스가 비싸면 음수예요. 24년도 1월달 이후로 ETF가 승인됐죠, 비트코인이. 네. 그 이후에 코인베이스 수급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떠냐? 양수입니다. 수급을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상승은 미국 시장에서 좀 이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을 좀 더 보긴 해야겠지만 참여자들은 가격 반응을 했다. 근데 그게 일각에서는 개미들이 아니고 고래들이 매집 혹은 공격적인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은, 자, 고래들이 매집한다고 시장 갈 경우도 있지만 사실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현물은 매집은 우리가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프레임이고 엔진이고 결국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파생시장, 개미들의 레버리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레버리지가 낄 만한 어떤 요소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 그리고 지금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데이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 한마디로 변동성에 유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니까 이 변동성 자체, 그리고 상승이 잠깐 나왔지만 이 상승에도 하루 이틀 정도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란과 미국의 협상 시도가 불발됐다는 점. 근데 또 데니님께서는 시장이 이 이슈를 이미 선반영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의 상승을 완벽한 상승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단 하루 이틀 정도는 계속해서 지켜보자, 시장을 지켜볼 필요 있겠다는 말씀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한 줄 정리해 주신다면요. 단기롱, 중기는 물음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결국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락 파동 0.236까지는 열려 있어서 사실 거기까지는 이제 그냥 먹어 하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돼. 아까 말했던 이제 이중고점 그런 형태를 패턴을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미리 좀 짜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까지 가면 아마 알트코인들이 또 움직일 거예요. 알트코인들 좀 최근에 엄청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좀 준비할 알트코인들도 저희 밴딩을 통해서 멤버십 글로 올려드려서 좋은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셋업할 거니까 관점들 공유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응 전략 그리고 알트코인의 움직임, 우리 어떻게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까? 구독해야죠. 구독해야죠.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무조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정말 데니님이 아주 손수 정성스럽게 남겨주시니까 소통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